실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이틀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사를 준비 중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크롤링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약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공고가 올라오는 날이 있고 뭐 신청하는 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제가 되게 자주 까먹는 스타일이라서 이걸 놓치다 보니까 이걸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쓱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걸 지인한테 보여줬더니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좀 알려줘라. 나도 청약 신청할 때 좀 쓰고 싶다 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B2B 사스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청약하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들도 이렇게 저는 찾아보고 있고요. 여기서 임대주택, 분양주택, 뭐 모집 공고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필터링 걸쳐서 경기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일정에 맞는 어,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청약 일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들도 역시 안에서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매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공고나 필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해보면 좋을 거는 이제 이걸 크롤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무료로 API 무료든 유료든 API를 통해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청약 서비스의 경우에 이렇게 API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크롤링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커서에게 전달해 주면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바로 뽑아주는 기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나 내용,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적용된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이제 이렇게 기획하면서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청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약을 원하면 청하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핵심 기능은 딱 세 가지 기능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청약 일정 수집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조건을 맞는 매물을 좀 보여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알림 전송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메일부터 나중에는 카카오톡까지를 좀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게 진짜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뭐 꼭 신혼부부 뭐 또 다양한 사람들한테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MVP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GPT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이제 결과가. 그래서 이제 사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획자 겸 어시스턴트다라고 좀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이름을 알려주고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서비스 개요 내용도 이렇게 적어서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개요부터 목표, 요청,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했고요. 지금 GPT가 뭐 어떤 걸 먼저 도와줄까라고 이제 기획자 겸으로서 한번 저에게 다시 질문을 줬는데 그냥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전체적인 이제 서비스 플로우니까 한번 전체를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MVP 핵심 기능부터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 또 어떤 페이지가 어떤 순서로 넘어갈지 등을 기획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도 같이 설계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일정을 이제 수집하는 로직까지 해주고 뒤에는 이제 알림 시스템 등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기획을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쓸 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언어들로 다시 한번 GPT에게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는 사스 요금제 구조라든지 마케팅할 때 어떤 온보딩을 할지, 또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쓰시게 되면 그것도 또 그것대로 좋지만, 이제 실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플로우와 GPT가 추천해주는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GPT가 좀 더 낫다면 GPT의 기능을 쓰는 것도 좋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GPT랑 좀 다르다,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GPT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바이브 코딩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GPT에게 요청했던 큰 틀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을 이제 개발해 나갔고요. 실제로 거의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앞에 영상들에서 사용했던 서비스들을 툴 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 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같이 한번 영상에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영상에서 촬영했을 때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길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만들었고,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도 그냥 텍스트로만 넣어둔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에 접속을 하면 청하라 대시보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PI에서 긁어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중요한 기능이었던 주택 유형이나 이런 필터링들을 통해서 어떤 청약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관심 단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단지 기능도 추후에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요거는 아직은 좀 막아놨고요. 알림 설정 같은 경우는 기본 알림 설정은 제가 관심 매물로 등록해 놓은 매물들을 선택해서 이제 어떤 유형에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이제 유료 결제를 했을 때는 이제 지금 청약 공고가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뭐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가격이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지금은 없지만 청약이 올라왔을 때 바로 메일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경기에 뭐 5억이야면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는 식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프리는 기본 알람을 바탕으로 제공을 했고, 프리미엄은 아까처럼 스마트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나눠 놓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제 아이디는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들어가서 프리로 바꾼 다음에 결제 등록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같은 경우도 일단 데이터 들어가서 이제 구독 모델을 무료로 바꿔주면 이렇게 무료로 바뀌었는데요.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래피드라는 서비스에서 결제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시스템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기능 알람이 왔을 때 부분인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기능이 있는지, 뭐 어떤 청약 접수고 언제까지고, 링크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만 좀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을 하나씩 만들다가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그냥 GPT에게 회원가입 만들어줘, 뭐 필터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커서랑 같이 개발을 하다 보면 물론 커서가 부분 잡아주고 오류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긴 하지만 꼬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리 순서도 꼬이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갈아 엎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꾼 방식은 전체 기획을 GPT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틀을 커서에게 알려준 후에 이제 세부 기능을 하나씩 개발하게 되면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로 만들어질지를 커서가 알고 있다 보니까 훨씬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없었던 사례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크롤링, 네이버 부동산 크롤링을 바탕으로 매물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근데 이제 앞에 커서로 이제 개발을 다 해놨는데 이제 공식 API도 없고 그 다음에 크롤링도 일정 이상 하면 계속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만들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이 청약 서비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느꼈던 게 일단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걸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든 또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뭐 법적이든 기술적이든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는 또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더라도 꼭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서비스를 만드실 때 이 함정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코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아라는 이틀 만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심지어 돈이 될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기능들을 구현해 보려고 해요.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뭐 당첨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붙여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정말 코딩을 잘 몰라도 끝까지 이렇게 사스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진행하시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데 도전 못 해보고 있었던 것들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 하려다가 막히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서 제가 만든 코드나 프롬프트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오시면 즉각적으로 또 질문도 있고 또 매일매일 해볼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